안녕하세요, 게임캔버스 9번일입니다. 좀 어려운 주제네요. 어렵다는 표현이 제 지인들과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직업의 정체성, 어원을 다뤄야 되는 주제라서 과거 자료들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게임 업계에서 말하는 게임 기획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회사마다 기획자가 맡은 역할과 권한이 다르기도 하고 대우나 입지도 큰 차이가 있어요. 해석은 각자 해보시고 저의 정의랑 다른 분들이 내린 정의를 참고 삼아서 지망생분들이 각자 직업 정체성을 만들어 보세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게임 디자이너라고 부르지 않고 기획자라고 더 많이 부르죠. 해외 게임 크레딧을 보면 게임 디자이너로 표기되어 있어요. 왜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자라는 단어를 쓰는 걸까요?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단어에서 오는 혼동이 있어요. 게임 디자이너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로 오해를 받아요. 여기서 디자이너는 아트적인 의미보다 설계의 의미가 더 큰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게임 디자이너입니다 라고 하면 캐릭터나 배경 원화가 모델러, 이펙트 디자이너로 오해하기 쉬운 단어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기획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게임 기획자라는 직업이 탄생된 배경을 알아보자면 데이터 입력 때문이에요. 최초 온라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리니지, 바람의 나라 같은 게임이 나오면서 기획자라는 직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게임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일은 디렉터나 프로그래머들이 이 업무를 병행했었죠. 불과 20년밖에 안 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게임들이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거두면서 업데이트가 꾸준히 이루어졌죠. 콘텐츠가 붙고 아이템과 몬스터, 데이터들은 다 프로그래머들이 커버하기 힘들었어요. 데이터 입력, 스토리텔링, 스크립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기획자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운영자나 사업 PM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런 직업이 없었어요.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서 영화 같은 연출이 있는 게임에서는 시네마틱 기획자라는 역할도 탄생하게 된 거죠. 원래는 전부 프로그래머의 업무였어요. 심지어 프로그래머가 아트도 담당하던 시절이 있었죠. 연차가 높으신 프로그래머 분들을 보면 도트를 좀 찍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또 왜 기획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이유를 알아봅시다. 공연 기획, 광고 기획, 영화 기획에서도 기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들이 하는 일과 우리나라의 게임 기획자가 하는 일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 일들의 근본은 같다고 생각해요. 관심사나 전문 분야가 게임이냐, 광고냐, 공연이냐 그 차이만 있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설계하고 추진하는 맥락에선 모두 하는 일이 똑같죠. 어떤 기획이라는 걸 할 때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 수정을 해야겠다 는 기획 배경으로 많이 사용해요. 예전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도 일종의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좋은 시스템 중에서 환승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면 30분 이내에 카드 단말기를 찍고 다른 대중교통의 교통카드를 찍으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죠. 환승의 기획 배경을 예상해보자면 서민들이 타는 대중교통을 좀 더 저렴하게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있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타다라는 이동 플랫폼을 예를 들어 봅시다. 타다가 생긴 배경은 택시에 있어요. 택시에 여러 가지 불편함, 차에 담배 냄새가 나거나 듣기 싫은 정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승차 거부도 심하고 기갓길이 불안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다를 기획했을 거예요. 게임 쪽 예를 들어 봅시다. 최초의 게임 아이템은 서로 바닥에 떨어뜨려서 거래를 했어요. 요즘에 경매장 같은 건 없죠. 거래를 하려는 당사자들이 게임 월드에 있고 바닥에 아이템을 떨어뜨린 다음에 자 거래하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유저들끼리 합의를 하고 떨어진 아이템을 향해서 직접 이동을 해서 아이템을 줍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나무 옆에 숨어있는 캐릭터나 투명한 캐릭터가 뿅 하고 나타나서 아이템을 가로채 갔어요. 고가의 가치를 가진 아이템을 날려버리면 당연 유저들은 안 좋은 경험이 쌓이게 되고 게임을 접을 수도 있겠죠. 제가 그렇게 중딩 때 게임을 접었던 기억이 있어요. 개발사가 이걸 냅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거래를 만들었죠. 개인 거래의 문제도 많았어요. 시세보다 비싸게 살 수도 있고 도깨비 방망이 아이템을 사고 싶었는데 비슷하게 강목에 못 박힌 아이템을 올려둬서 아이콘을 헷갈리게 하고 저렴한 아이템으로 바꿔치기 하는 사례도 있었죠. 1억 원 하는 아이템을 0 하나 빼서 1000만 원에 사버리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거래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이 게임에 접속을 해야만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어요. 개인 거래에 문제의식을 갖고 또 개발사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발명된 시스템이 개인 상점이에요.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설치해서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등록하고 거래를 대행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거래 당사자들이 접속하지 않아도 거래는 할 수 있었지만 마을에 심각한 렉을 불러일으켰고 작업장이나 게임 내 화폐가 많은 사람의 매점 매석을 하는 상황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발전하게 된 모델이 오늘의 경매장이죠. 경매장 아이템은 개인 거래, 개인 상점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이마저도 요즘은 발전해서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거나 제2화폐를 만들어서 거래하도록 바꿨죠. 제2화폐를 만든 이유는 개발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중간에 아이템 현금 거래를 중매하는 회사가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불쾌하죠. 거래를 하면 게임사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중매사가 돈을 버는 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처럼 개인 거래가 개인 상점 그리고 경매장으로 발전했어요. 게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기획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뭔가를 바꾸고 개선한다는 맥락은 광고 기획이나 상품 기획자들도 다 똑같아요. 최근에 제가 팔도 비빔면을 먹었는데 어묵 국물 스프가 있더라고요. 비빔면은 여름에 먹었을 때 맛있는데 이 회사의 기획자 중 누군가는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상품은 여름에만 잘 팔리는데 겨울에도 잘 팔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묵 국물 스프를 넣으면 매운맛도 잡아줄 수 있으면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겨울에도 잘 팔릴 것 같다로 시작했을 거예요. 이 기획이 성공적일지는 팔도 비빔면 측의 겨울 매출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영상의 제목에 해답을 내려보자면 생각, 설계, 추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획자들을 채용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당신이 기획한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무엇을 기획하고 싶은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엑셀이나 프로그래밍이나 엔진 공부는 의지만 있다면 공부를 해서 언젠가는 숙련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통찰은 단기간 훈련으로는 잘 성장되지 않는 영역이죠. 그게 기획자의 핵심 역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